감독님 저희 못하겠어요. 혼자 대 나머지 회사 이렇게 갑자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너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부탁드려요. 안녕. 회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 중인 크리에이터 조윤재입니다. 대한민국에 BTS가 있다면 부천시 원미구엔 BDS가 있습니다. 상담 요정 박덕수입니다. 좋은 글 나쁜 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글 쓰는 박수진입니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진짜 궁금한데 수진 씨가 한번 키워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쵸? 그죠. 타이밍. 예, 예. 저부터 먼저 뽑아볼게요. 욕심쟁이. 인사팀장. 사원입니다. 차장. 막강 권력. 저는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지금 회사와 잘 맞지 않아서 이직을 준비했는데 운 좋게도 동종업계 최종 합격!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계약서 보세요. 퇴사 1개월 전에는 알려야 된다고 명시돼 있죠? 사람 뽑고 인수인계도 해야 하는데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최소 한 달은 더 근무하셔야 돼요. 사정사정 해봤지만 협상 결렬. 심지어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대동해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당 결근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서면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수락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한대요. 현수 씨,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곤란한 일 생길 거야. 하지만 합격한 회사에서도 하루빨리 퇴사하고 오라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면 그냥 쌩 까고 나가도 된다는 글을 봤지만 근로계약서를 들이대면서 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이. 정말 많지 않나요? 이 고민, 비슷한 고민이. 이직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퇴사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되게 예민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감정이입 잘못했다가 또 싸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바로 감정이입 토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아니 수진 씨, 그래서 퇴사 언제 한다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다음 직장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한 보름 정도. 아니 그럼 그게 미리 말해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인사 담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달 전이 계약이기는 하지만 저는 보름 전에 분명히 퇴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다시 얘기하시고요.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할 테니까 두 분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차갑게 나와주시면 저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저희 권한이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 저도 제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예. 맞대응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건 해결 잘 되면 승진도 가능하니까 좀 잘 좀 해봐요. 수진 씨, 계약서 쓸 때도 분명 근로계약에 명시했지만 퇴사 최소 한 달 전에는 얘기해줘야 사람도 뽑고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보름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기회를 드렸는데 사람을 다시 뽑는다는 공고도 올리지 않고 이런 거는 직장에 또 직무유기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맡은 직무에 관한 일들을 제가 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과분한 업무들을 계속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고요. 사직서 쓰신 거예요? 사직서는 분명히 제가 작성을 해서 그때 분명히 드렸고 그럼 거기까지 법대로 갑시다. 아니 수진 씨, 우리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최소 전에 얘기해달라고 했던 건데 일을 딴 걸 시켰네, 많이 시켰네, 일을 바꿔달라고 안 드러냈네. 그건 다른 문제지. 그게 왜 다른 문제입니까? 이 직장에 들어올 때 분명히 제가 맡은 부서가 있었는데 그거 외적인 임무를 저한테 주셔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인사팀에서 자꾸 저를 이렇게 논외로 두시고 제 3자로 자꾸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지금 너무 불쾌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장님도 제가 차장님 밑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고 저의 역할을, 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법도 한데 사장님 계속 얘기하다 보면 불리해질 수도 있어. 적당하게 좀 잘라주시고 그럼 뭐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저희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대응할게요.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수진 씨 알겠지만 계약서상에 분명 써 있다고
최소 한 달 전에 우리도 사람 뽑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우리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소송이 지금 변호사 준비를 해야 되겠네. 원래 이렇게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직장의 입장만 대변해 주시는 건가요? 저도 지금은 저도 직원인데 이렇게 회사 편만 들어주시면 저는 정말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못 해먹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직서를 냈다니까요. 나가세요. 저희가 대응할게요. 감독님 좀 아 진짜 진심은 아니었어요. 네, 수지 씨.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하실 때 이 눈 옆이 막 떨리고 저는 지금 이게 감정이입 토크일 뿐인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저의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해보면 정말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자 대 나머지 회사 이렇게 갑자기 대결 구도가 짤 수밖에 만들어지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례 진짜 많지 않아요? 이 상담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저 정도 나이 되고 하면 나가다고 발로 차도 안 나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근로조건도 보고 내 꿈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직이 많은데 이 케이스에서 항상 약자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을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한 2주 전에 혹은 1주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이 법에 없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상담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데 자진퇴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고요. 이제 합의퇴직, 합의해서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콜 하면 이제 이거는 유효한 거고. 근데 임의퇴직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날짜가 한 달 명시가 돼 있으면 지켜야죠. 그죠? 그건 지켜야 되는 합의를 거죠.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민법에 있는데 최장 그 2달까지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직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민법 660조에 이제 2항에 보면 한 달 기간이 있고 3항에는 이제 되게 표현이 이제 법적인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법원에서는 한 달 정도는 좀 관례상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 깔끔하게 하려면 한 달 전에는 그래도 퇴사 통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남겨놓는 게 좋긴 하겠네요. 도덕책 같이 얘기하려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제일 깔끔한데 20일 다니고 20일 인수인계하고 못했다. 근데 소송 가냐? 그럼 20일 동안 성심성의껏 인수인계 했는데 이 친구에 의해서 손해가 과연 얼만큼 발생했는지.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사원은 이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이직할 회사가 문제인 거예요.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2주 뒤, 3주 뒤에 오라고 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나마 팁 같은 거 드리자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 형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그래 조금 나았을 텐데 야 너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갈 회사에 저 죄송한데 일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이러니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은 아니고요.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30일 의무 복무 기간이 있는데 20일 뒤에는 이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일 못 지켰다고 해서 과연 회사가 민사소송, 손해상 청구를 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전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상담 케이스에서 좀 그 문제가 된 게 너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만약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권리, 법에 있는 권리임을 좀 기억하시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취업방해 이 단어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쫄지 마시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국노총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하면은 전화번호 상담도 여기 아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응원의 한마디 하자면은 어쨌든 이직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인정받는 능력자인 거예요. 이미 자신의 일적인 실력들은 증명이 된 거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일로서 더 성장하시면서 좋은 이직 경험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직 전문가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 이직 많이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사 타이밍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신입사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드렸던 정보나 팁들이 더 많이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 가는 직장 이야기, 한국노총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답답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읽기 얻기 유튜브를 찾아와 주세요. 회사에서 이러기 읽기 얻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